이번에는 해시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시셋이라는 것은 해싱이라는 혹은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해싱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이 해시라는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셋, 즉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집합과 리스트의 차이가 뭐죠? 집합과 리스트는 둘 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들의 순서 관계, 즉 데이터들의 위치가 보존이 되는 반면 집합에서는 데이터의 순서 관계 혹은 데이터의 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리스트의 맨 앞에 추가라든가 뭐 세 번째에 추가라든가 혹은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를 꺼낸다든가 뭐 마지막 데이터를 꺼낸다든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지만 집합에서는 그런 말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집합에서는 데이터들의 순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 1, 2, 3과 집합 1, 3, 2는 완벽하게 동일한 집합이죠. 왜냐하면 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만 의미가 있지, 그 원소들의 순서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시셋이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넣어둘 수 있는 컨테이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둘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셋에, 해시셋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나면 그 데이터들 간의 어떤 순서라든가 혹은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이 셋에 넣었는가 이런 정보들은 전혀 보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해시셋에 대해서 하는 일은 대부분 어떤 데이터를 셋에 추가하는 add, 그리고 이 안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느냐, 이 안에 뭐 어떤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이런 두 가지 연산이 해시셋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시셋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으로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정수들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수의 이 배열의 이름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고, 이 경우에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6개죠. n6이라고 하고,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n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데이터의 중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여기에 저장된 n개의 데이터가 다 서로 다른가 혹은 중복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있으면 yes, 중복이 없으면 no 라고 답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결국 서로 값이 같은 쌍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 쌍이 하나든 혹은 이오에서는 지금 두 개의 쌍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찌되었건 어떤 쌍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푼다면 지금 데이터가 n개가 있으니까 이 n개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의 쌍은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2분의 n이 n-1까지의 서로 다른 쌍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2분의 n의 n-1 쌍의 수들을 다 검사해 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같은 값이 있다면 그러면 중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이런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굳이 코드로 표현한다면 i가 0에서 n,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j는 i 플러스 1에서 역시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든 서로 다른, 물론 이렇게 i가 j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야 우리가 똑같은 쌍을 두 번 검사하는 중복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데이터 i와 데이터 j가 같다면 이것은 중복이 존재하는 거니까 return true. 그리고 이 모든 포문을 우리가 return 되지 않고 여기까지 빠져나왔다는 것은, 즉 여기에서 return 되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중복된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return false 이렇게 하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루트하고 n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1개의 쌍을 검사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무작정 이렇게 쌍들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저 데이터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퀵소트라든가 혹은 또 다른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팅을 하면, 소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log n, log n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면,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 중복된 값은 이렇게 정렬했을 때 반드시 서로 인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값이니까 정렬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복된 값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칸 이상 떨어져 있는 쌍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냥 어떤 값과 자기 자신과 인접한 값이 혹시 중복인가 라는 것만 검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i가 0에서 일단 정렬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i는 마지막 값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마지막 값 바로 앞에까지 가면 되니까 n-1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데이터 i와 자기 바로 다음 값 데이터 i 플러스 1이 같다면 중복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return true가 되고, 만약에 이 포문을 빠져나왔다면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return false.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포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의 시간 복잡도는 물론 z하고 n입니다. 물론 미리 우리가 정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시간 복잡도는 n보다 n-log n이 차수가 크기 때문에 n-log n이죠. 하지만 아까의 이 n제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해시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정렬되기 전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5, 3, 2로 11 5, 3, 2로 11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해시셋 안에 현재까지 내가 본 데이터들을 이 안에 넣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이 안에, 이 해시셋 안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우리가 5를 봅니다. 그러면 해시셋 안에 혹시 5가 이미 있는가를 보면, 물론 처음에는 해시셋이 지금 공집합이니까 없겠죠. 그러면 5를 해시셋 안으로 넣습니다. 5를 넣고 그 다음에 3을 봅니다. 그러면 역시 이 해시셋 안에 혹시 3이 있는가를 검사해서, 만약에 3이 있다면 그것은 이 3
앞쪽에서 이미 3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2에서처럼 3이 없다면 다시 3을 해시셋에 넣습니다. 또 1이 해시셋 안에 있는가? 없죠. 그래서 1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5가 이 셋 안에 있는가를 검사하면 이제 5가 있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5를 검사하고 보고 있는데 이 해시셋 안에 이미 5가 있다는 것은 이 5 이전에 이 앞쪽 어딘가에서 5가 이미 한 번은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드로 표현한 것이 이 메소드입니다. 입력으로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데이터 0에서부터 데이터 n-1까지 n개의 데이터가 정렬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시셋을 만드는데, 해시셋은 이렇게 해시셋 of int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자바의 제네릭스입니다. 우리가 정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의 해시셋을 만드는 거고, 이때 우리가 해시셋의 대략적인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셋의 크기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해시셋을 만들 때 이 안에 도대체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될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크기를 지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아무 매개 변수 없이 이렇게 생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셋 안에 최대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시셋의 크기를 미리 n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float 1.0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해시셋을 하나,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할 집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본 것처럼 이제 이 배열 데이터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이 포문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보면서 먼저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집합 안에 이미 동일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면 이 안에 혹시 3이 이미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시셋이 제공하는 contains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set.contains 2에서 3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집합 안에 이미 3이 있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물론 지금은 해시셋이 지금 공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해시셋 안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 1, 3, 5, 7, 9였다면 먼저 3이 해시셋 안에 들어가겠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데이터 1에 대해서 다시 이 셋 안에 혹시 1이 있는가? 1이 없겠죠. 그러면 또 그 1을 여기에서 해시셋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3, i가 이 상태에서 3이 있는가를 컨테인스에서 검사하면 3이 있겠죠. 그 얘기는 2, 3이 나왔는데 얘보다 앞쪽 어딘가에서 이미 3이 한 번 나왔다는 뜻이고, 따라서 중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return true를 하고 끝내면 되겠죠. 이 보문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은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false를 리턴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결국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보문밖에 없기 때문에 이 contains와 이 add를 한 번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시셋에서 혹은 해싱에서 이렇게 contains나 add 메소드가 한 번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까다롭게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order of n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최악의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연산이 한 번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order of 1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컨테인스와 add가 order of 1 시간에 실행이 가능하다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목적도는 order of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코드를 구현해서 실행을 해볼 생각인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해시셋이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